어제 홍준표 시장의 책사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예.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과거에 한 얘기가 좀 많이 심해요. 이를테면 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예.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그 일본 예. 네, 이제 보복적인 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캠페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 그걸 뭐 어린애 같은 자존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친일은 뭐 당연한 거다. 그분뿐만 아니고요. 네. 홍준표 시장 본인만 하더라도요. 예. 사실은 제가 도지사 할 때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지사 시절에 폐쇄했던 진주의료원을 맞습니다. 예. 다시 이제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을 만드는 예. 작업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인데 예. 뭐 무상급식을 예.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중단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다 동의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이번에 광장연합 선대에 참여한 다른 야당들의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어떻게 모든 정책을 민주당과 다 똑같이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언문에 보면 함께 동의하는 과제 네. 11가지를 적시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요 우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11가지 과제는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렇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각자 생각이 다른 정책과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거죠. 그게 연합인 겁니다. 안 그러면 당을 통합시켜야지.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극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 보수가 비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보수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들도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선거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국정 운영을 할 때도 네.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새가 날개 하나로만 그렇습니다. 날겠습니까? 예. 두 날개가 필요한데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두 날개로 날 수 있을지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친일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런 부분들은 싸워야죠. 얼굴을 붉히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그렇죠. 토론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사실은 내각에 좀 참여도 어떻게 뭐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본인에게 직접 제안은 안 됐지만 이제 그랬던 제일 큰 이유가 중부담 중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다만 외교 안보 분야는 그렇죠. 확실하게 달랐거든요. 근데 그럼 유승민 의원에게 우리가 외교 안보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같은 분야는 정책 협약을 맺고 맡길 수 있겠죠. 그게 연정인데 앞으로도 저는 그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함께 풀어나가는. 그게 그래야 이게 민주당이 170석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이 독주한다 또 뭐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오히려 170석이라는 얼석이 다른 야당들하고 함께 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로 국민들에게 일을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의석이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다면 그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정책연합의 파트너가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전반을 다 포괄한다고 하면 노선은 뭘까? 자기 중심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민주당의 뿌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 사회를 포함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안고 가는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뿌리는 튼튼히 하고 그렇지만 그 뿌리가 튼튼한 나무들은
뭐 자양분을 여러 군데서 뽑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목소리들은 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위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만 또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면 아니 다른 야당조차도 포괄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노선 정책이 힘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회 안에서 다 반대하고 민주당만 밀고 나간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한두 번이지 반복되면 그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극우 내란 세력은 반대하지만 다른 야당들과 민주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이건 우리 사회가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훨씬 만들어지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많이 복잡한 상황인데 사실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뭐 배후에 전광훈, 윤석열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그러네. 맞습니다. 표가 딱 떨어지네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를 어찌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도 또 뭐 한동훈 등등의 이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좀 이렇게 분화해서 소위 얘기하는 정책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한 해 400억, 500억,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 받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당이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야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지원해도 되는 정당인가? 좀 의문이 들 정도 아닙니까? 아니 이틀에 걸쳐서 그런 막장들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의 기본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일 큰 이유는 풀뿌리에서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거쳐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해내고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앞장서서 정권을 맡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지원을 하는 건데 선거 때마다 자기 정당에서 키워낸 정치 지도자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외부에서 용병을 꼬아야 되는 그러면 이건 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연대고 나발이고 논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먼저 정당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힘은 그 일을 하라고 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개혁들을 다른 야당들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얘기 전혀 새롭지가 않군요. 전혀 새롭지가 않다. 워낙 그런 부분에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막말에 막말이나 또는 좀 국민들의 기본적인 좀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해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어떤 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릇된 판단인데 이거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지금 쥐를 잡아먹고 쓰레기를 먹고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 북한에 가보지 않는 알기 어려운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는지. 북한을 진짜 가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그 교류 협력을 빨리 해서 정상화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김정은만 자유로운 게 진보냐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북한 얘기를 하는 건 정치에서 그건 캐묵은 색깔론인데 이제 국민들은 그 해묵은 색깔론에 좌우되는 그런 시대는 전 지나갔다고 봅니다. 여전히 일부 극우 세력의 준동에 이제 뭐 동조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당장 국가가 위기고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이 살기가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에 왜 북한이 왜 끼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참 답답합니다.